잘하는 이유. 박쥐가 사냥을 잘하는 이유. N 얼굴 헬리콜 그림 웅진닷컴. 날이 저물면 박쥐가 먹이를 잡으러 나와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가니까 잘 보고 있어야 해요. 박쥐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어요. 매일 밤 자기 몸무게의 절반이나 되는 양의 곤충을 먹어치우지요. 몸무게가 27kg인 사람이 날마다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125개 먹는 것과 같아요. 혹시 박쥐가 머리 위를 휙 지나가도 놀라지 마세요.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마 맛있는 모기를 잡았을 거예요. 박쥐는 훌륭한 사냥꾼이에요. 작은 갈색 박쥐는 15분 만에 모기를 150마리나 잡아먹고, 회색 박쥐는 하룻밤에 곤충을 3,000마리나 먹어치우지요. 미국 텍사스주의 브레큰 동굴에는 큰 귀 박쥐가 2천만 마리나 모여 살고 있어요. 그 박쥐들은 매일 밤 250톤이나 되는 곤충을 먹어치운대요. 박쥐는 나방, 풍뎅이, 메뚜기, 모기와 같이 해가 진 다음에 활동하는 곤충을 잡아먹어요. 박쥐가 사냥을 잘하는 까닭은 소리를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사냥하기 때문이에요. 박쥐가 내는 소리는 아주 높아서 사람들이 들을 수는 없어요. 박쥐가 내는 짧고 높은 소리는 파동처럼 퍼져나가는데 주위에 있는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어 되돌아오지요. 마치 메아리처럼 말이에요. 반사되어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박쥐는 근처에 어떤 곤충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요. 그런 다음 곤충을 잡지요. 이처럼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오는 소리를 통해 물체의 위치와 물체까지 거리를 알아내는 것을 반향정위라고 합니다. 나무에 부딪혀 되돌아온 소리와 곤충에 부딪혀 되돌아온 소리는 서로 달라요. 박쥐는 반향정위로 자기 앞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숲과 컴컴한 동굴에서도 휙휙 날아다닐 수 있답니다. 혹시 박쥐가 집에 들어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닫힌 창문을 열어주세요. 박쥐는 반향정위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알 거예요. 박쥐가 사냥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비행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박쥐의 날개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깃털이 있는 새의 날개와 다르지요. 박쥐의 날개에는 유난히 긴 팔뼈가 있는데 팔뼈에는 긴 손가락 뼈가 달려 있어요. 그 뼈를 비막이라는 얇은 피부가 감싸고 있지요. 비막은 뼈와 몸통과 다리를 이어줍니다. 또 꼬리와 다리도 이어주지요. 박쥐의 날개는 손에 그물을 친 것과 같아요. 박쥐가 날면서 날개를 움직이는 모습은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지요. 박쥐는 날개 모양을 재빨리 바꿀 수 있어요. 만일 먹이가 잽싸게 달아나려고 하면 박쥐는 지그재그로 날면서 쫓아가요. 그런 다음 날아가는 먹이를 날개로 가두고 꼬리 비막으로 잡아 입에 넣지요. 박쥐는 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갈고리처럼 생긴 발톱이 달려 있어요. 그 발톱으로 거꾸로 매달려 잠을 자거나 몸을 닦아요. 털을 빗거나 귀를 닦기도 하지요. 박쥐도 고양이처럼 혀와 발톱으로 몸을 닦는답니다. 박쥐가 밤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박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쥐가 흡혈귀로 변한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있지요. 하지만 드라큘라와 같은 흡혈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박쥐는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밤에 나오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박쥐는 참 온순한 동물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행운의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박쥐 5마리가 날개 끝을 맞대고 있는 둥그런 그림을 우프라고 하는데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지요. 우프는 행운의 네잎클로버처럼 행운과 부, 건강과 장수와 행복을 뜻해요. 그래서 중국 황제들은 옷이나 옥좌, 궁전 곳곳에 박쥐 그림이 있는 것을 좋아했대요. 박쥐는 기온이 낮고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요. 아주 깊이 잠들지요.
겨울잠을 자는 동안 박쥐의 맷박수는 1분당 900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들어요. 겨울잠을 자는 박쥐는 아주 적은 에너지만 있어도 살 수 있답니다. 박쥐는 겨울잠을 자기 전에 먹이를 잔뜩 먹어두지요. 남은 양분은 지방으로 바꿔 몸에 저장해 두고요. 이 지방이 겨울 동안 박쥐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이따금 동굴을 조사하다가 실수로 박쥐를 죽이기도 해요. 박쥐가 겨울잠을 자는 동굴에 사람이 들어가면 박쥐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요. 그러고는 동굴의 다른 쪽으로 도망치지요. 한번 그렇게 할 때마다 박쥐는 한 달치 지방을 쓴답니다. 저장된 양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봄이 오기 전에 굶어 죽게 되지요. 6월이나 7월에 동굴에 들어가면 새끼박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새끼박쥐를 보더라도 절대로 만지거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른 동굴에서 나오세요. 박쥐는 젖먹이 동물이에요. 젖을 먹는 동물 가운데에서 박쥐만 날 수 있지요. 어미 박쥐는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워요. 새끼 박쥐들은 한데 모여서 매달려 있어요. 어미 박쥐는 하룻밤에 적어도 2번은 돌아와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요. 새끼 박쥐는 어미 박쥐의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동굴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미 박쥐들이 겁을 먹고 도망칠 거예요. 그러면 새끼 박쥐들은 굶어 죽겠지요? 사람들은 동굴에서 소란을 피울 뿐만 아니라 박쥐의 보금자리를 없애기도 합니다. 낡은 헛간을 허물고 박쥐가 사는 빈 광산을 막아버리고 숲의 나무를 마구 베기도 하지요. 박쥐 가운데 몇 종류는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박쥐 수가 너무 줄어서 해로운 곤충들이 자꾸 늘어난대요.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은 모기한테 시달리지요. 농약을 써서 곤충을 죽일 수도 있지만 농약은 사람과 동물, 식물에게 모두 위험하답니다. 옛날에는 도시에서도 날아다니는 박쥐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박쥐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박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박쥐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떻게 박쥐를 보호할까요? 박쥐집을 만들어 마당이나 공원의 나무에 걸어두지요. 박쥐는 쉽게 드나들 수 있지만 야생동물이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동굴 입구에 철조망을 만들어줍니다. 미국 엘라베마의 미드필드 초등학생들은 박사모, 박쥐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박쥐가 온순한 동물이고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녀요. 박쥐가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박쥐가 지나갈 때면 부드럽고 빠른 날갯짓 소리가 들릴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박쥐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끝.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박쥐 종류는 나중에 읽자. 박쥐 종류는 나중에 읽어요. 끝. 끝났어요.